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두사에너빌리티가 주가 방향 어땠어요? 이 중요 구간에 대한 저점 이탈이 나왔고, 오늘도 분명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을 만한 확실한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을 보면 마이너스 4.3%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볼게요. 우리나라 지수가 3.3% 정도 또 더 큰 하락이 나왔죠. 그만큼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 지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4,200 포인트를 찍고 그다음에 조정을 한번 크게 받은 뒤에 한 번 더 저점에 대한 리테스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저점에 대한 리테스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큼은 뭘 해야 된다고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일단은 인지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하락에 좀 마음의 준비는 해놨을 거라 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이 추세를 일단은 돌릴 수 없고 하락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내가 머릿속에 인지하는 순간, 확실한 타점을 또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오히려 이 하락을 더 기다릴 수가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과 또 우리가 앞으로 잡아가야 하는 타점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도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보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산이 오늘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락은 볼까요? 삼성전자를 보면은 삼성전자도 2.5%가량 하락을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4%가량 하락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으로 어쩔 수 없는 하락이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죠. 지금까지 원전이 약세를 좀 더 보였던 이유는 우리나라 지수를 이끌어갔던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 너무나 많은 수급들이 다 이쪽으로 쏠렸다. 그래서 이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관심도 자체가 줄었고, 결국에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선 관심도와 거래량이 늘어나야 하는 건데, 일단 이러한 지수의 하락이 앞으로 이 수급의 재분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수급의 재분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제 그러한 시점부터 두산에너빌리티는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가까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과연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나 앞으로의 어떤 매도 타점들을 좀 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 시장을 결정짓는 게 지금 뭐예요? 미 선물 시장이죠. 미 선물 시장 혹은 미국 나스닥 시장, 그리고 미국에서의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현재 코앞에 닥친 만큼 시장이 앞으로 조금 더 혼조세를 보이면서 하락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면은 뉴욕 증시가 약 1.2%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걸 좀 볼게요. 지금 보면은 나스닥 차트를 볼게요.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지금 1.18% 하락, 나스닥이 0.84% 하락, S&P 500이 거의 1% 정도, 지금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하락세로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의 하락과 함께 볼게요. 엔비디아 프리 시장에서 또다시 깊은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장이 힘들고, 우리가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를 좀 보면 결국 이겁니다. 내일 모레 새벽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이 FMC 금리 인하 발표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셧다운이 상당히 또 오랫동안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F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들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어 주어야, 이게 인하를 하겠구나 혹은 동결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판단이 되는 건데, 시장은 악재보다 더, 우리가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게, 악재가 안 나왔어도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오히려 더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고, 혹여나 이 발표 이후에 한 번 더 지수가 하락하거나 단기적인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패닉셀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이러한 흐름들과 또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AI 버블이다 뭐다 하는 것도, 버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때는 버블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지수가 계속 또 올라와 주고 주가가 올라올 때 사람들이 이게 버블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어쩌면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AI 버블도 저는 마찬가지로 아닐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저도 딱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AI 거품론에 대한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은 어쨌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시장을 울퉁불퉁하게 계속 올라가게 만들 것이고, 이러한 단기적인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들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 정확한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려볼까 하는데, 자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코인 시장도 미쳤습니다. 그 9만 달러를 이탈하면서 정말 너무나 안 좋은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봐야 돼요. 자산 시장이 지금 너무 위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두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어요. 이 저점 바닥, 8월 달에 나왔던 저점 바닥부터 이런 임펄스 파동으로 주가는 올라올 것이고, 마지막 하나의 파동의 상승은 파동의 고점은 앞으로 단기적인 신고가를 다시 한번 뚫어줄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나올 거다. 근데 중요한 건 현재 나오는 여기 단계에서의 이 조정 구간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파동으로 볼 때 이렇게요. 이 고점 대비 저점을 우리가 좀 이어봤을 때 저는 완벽한 타점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는 한 번 더 이탈되어야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타점이 나올 때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매수 전략으로 같이 이끌어 갈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시장은 계속 이렇게 혼조세일 거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또 흔들리지 마세요. 네, 지금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순간 모든 걸 잃을 수밖에 없는 장이 돼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앞으로 이런 등락폭에서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수익이 50%가 될지 100%가 될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들을 해야 앞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심리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걸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같이 대응을 좀 도움을 드릴 거고요. 혹은 영상을 빠르게 찍어서라도 알려드릴 건데, 이게 사실 장중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매번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영상을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매수나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두산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한 통 남기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구독자분들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주식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데 가끔씩 막 감사하다고 쿠폰 같은 거, 막 선물 쿠폰, 기프트콘 이런 거 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대가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들 자제 부탁드릴게요. 감사하지만. 그리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밑에 있는 번호로 두산 이렇게만 남기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뭘 이런 걸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 미국 시장 또 코인 또는 ETF까지 정말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혼자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를 할 때 결국에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더 쉬워져요. 아시겠죠?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도 주식 초보일 때 막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뉴스 기사 맹신하고 이러다가, 또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따라 매수하고 남들이 안 좋다고 하는 거 따라서 매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손실을 정말 크게 보고 빚까지도 많이 져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잘 세워 나갔던 거,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수익을 크게 가져가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릴 거고, 또 타점 관련해선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다 전달을 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하면은 이성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판단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나가면 좋은 우리 그림도 그려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또 어떻게 매도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